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최근 저희 보상멘토에 이러한 문의글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답변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경험하실 것 같아 이번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6살 된 딸이 유치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딸을 못 보고 충격해서 딸이 이마를 부딪히면서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보상 처리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 개 이상의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보험으로 접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다 접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중복담보가 가능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구내치료비 특별담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리죠.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의 유치원 사고의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로 보상 진행하실 텐데요. 당연히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학교 안전공제 보상은 몇 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요양급여, 그러니까 치료비의 경우에 전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발생된 치료비인데 정작 학교 안전공제에 그 치료비 영수증을 청구하고 나면 그 중에 일부는 적정 치료비가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얼굴 부분에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 치료가 여러 차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전과 관련된 학교 안전공제의 치료비 세부 기준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이마 흉터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장애급여를 청구하게 될 수 있는데 학교 안전공제는 대체로 장애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도 보상을 받게 되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유치원의 시설이 문제가 있거나 유치원장 측의 어떤 영업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른 아이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측의 과실을 따져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받게 되는 보상액도 상당히 줄겠죠. 그리고 이 배상책임보험은 2008년도에 의무보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상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1급 1,500만원에서 14급 60만원으로 각 급수마다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급수에 해당하면 그 한도를 벗어나는 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1급 8천만원에서 14급 500만원의 등급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해도 그 한도까지밖에 못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과 후유장애를 합쳐봤자 보상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럼 제가 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걸 권해드릴까요? 우선 이 건 사고가 상대 가해 아이의 과실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아이에게는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과는 다르게 일배책에서는 피해자인 6살 된 딸의 과실 차감이 되지 않고 거의 100% 가까운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처럼 일배책은 부상과 후유장애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의료비나 향후치료비나 일시수익이나 위자료 등이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의 부모들도 가족 일배책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서로 합쳐져서 상향되어서 사실상 무한보험처럼 필요한 보상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3개의 보험 접수가 다 가능한데도 왜 하필 일배책 보험만 선택하라고 하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왜냐하면 학교 안전공제는 타보험으로 처리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학교 안전공제의 보상 책임이 면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과 일배책 보험은 각각 손해배상 담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요. 물론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설정돼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일배책 보험과 상계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발생된 치료비를 전부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배책에서 또다시 치료비를 청구해서 또 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상이 쉽고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보상 한도가 높은 일배책으로 보상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게 저희의 보상 멘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사고가 많을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